그 숲의 신비한 공간들, 태고 쪽 공간, 산과 죽음, 생선과 소멸, 어둠과 빛,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생성되고 사라지고, 저는 그림 안에서 제 판타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태아 작가 박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죠? 여기가 골드라인 창작 레지던시라고, 네네. 여기 작가들이 지금 한 8명 정도 되어 있고요. 저는 저 끝에 작업실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작업실. 네. 오, 생각했던 것보다는 깔끔하네요. 오신다 해서 청소를 좀 무리하게 했어요. 앞에 딱 그 전망도 좋고.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았던 게 34층이라 밤에 야경이 너무 좋아요. 너무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작업을 못 하시는. 한때 약간 와인 정도 먹었죠. 그 정도야 뭐. 그렇죠. 그럼 지금 작가님 어떤 작업하고 계신지 좀. 지금은 이제 동굴 시리즈라고 어둠의 강한 생명력이라 해서 우수하게 막 엉켜져 있는 깊이감이라든가 또 밝은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공간들에 대해서 되게 차원적인 공간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 동굴을 그린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갈등과 시간과 곁눌러진 내적 충돌로 인해서 창조된 풍경을 그린 거거든요. 그럼 직접 보고 그린 건 아니고. 예. 내 머릿속에 상상되어 있는 각자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동굴 시리즈라면 동굴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빛과 어둠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굴 시리즈를 차용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굴이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해서 되게 그렇지,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네네. 그리고 좀 어둠이 메인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야 또 빛이 더 딱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으니까. 예. 아니 그것보다 저는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어둠을 차용한 드러내기 거. 위해서? 예. 왜냐하면 동굴이 빛보다 어둠의 이미지가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해서 어둠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빛이 없는 어둠 속에 강한 생명력 같은 거 있죠. 빛이 없으니까 뭔가 그 어둠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이겨내는 그런 어떤 강한 이미지들이 저한테는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돌이라든가 그 사이에서 뭐 비집고 나와 있는 알 수 없는 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라 돼서 큰 이미지로 더 중후하게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자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느낌들이. 예. 그리고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는 비밀도 많고 뭔가 숨기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스토리 같은 게 더 저한테 많이 읽혀지고 그림을 그리는 소재라든가 부분을 그릴 때 그런 것들이 더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둠 안에서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예.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건 아닌데 작가님 눈에는 어쨌든 더 그게 더 잘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약간 어둠에라든가 그런 쪽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세계라든가 이미지를 찾아가는 재미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단순히 어둡게 칠해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단계가 되게 많이 드러날 수 있게.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멀리서 보면 어떤 실루엣이 잡혀져 있고, 가까이서 보면은 수많은 이미지들이 많이 겹쳐져 있거든요. 어둡다 해서 까맣게 그린다 해서 깊이감이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둠의 스토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많은 겹쳐짐. 그래서 그걸 내려앉고 그 와중에 좀 더 힘이 실린다고 봐요. 그럼 이 재료가 어떤 거죠, 지금? 보통 제 작업을 보면은 그림이 이제 무겁고 그래서 유화로 많이 착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아크릴을 쓰거든요. 아크릴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맛재를 두껍게 물감을 미디엄도 섞어서 잿가루라고 고운 가루 같은 게 있어요. 맨 처음 나이프로 두껍게 발라요. 거칠게 발라서 어떤 표면적인 느낌을 우선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색깔을 겹쳐져서 얹어져가지고 마치 이제 여행이나 공간을 찾아다니는 식으로 해서 그 공간을 메꾸고 그러다 보면 다른 공간이 생기고 또 다른 메꾸고 그런 식의 연속 작업으로 인해서 어떤 큰 덩어리 같은 무거운 중량감을 드러내는데 약간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은 이제 터치가 더 들어가고. 예, 어둠 쪽에서 겹쳐지면서 또 다시 생성되는 이미지. 그 안에서 또 쪼개다가 다 이게 뭉들어지면은 다시 없애고 다시 쪼개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이미지들이 겹쳐지면서 그 안에서 되게 얘기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깊이감이 나온다는 거죠, 색감에서. 예. 그래서 제가 시간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이 되게 시간이 오래된 흔적들이잖아요. 아, 돌이 그 생성되는 것처럼. 동굴도 그렇고 숲이라든 모든 풍경들은 생성되고 소멸되는 그 연적 선상 같은 데서 계속 반복되는 그 순간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겹쳐져서 또 생겨나면 다시 지워지고 겹쳐지고 쪼개서 다시 그리고 그런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작업을 멈추는데 그 순간이 되게 좀 종잡을 수 없어서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감정 흐름으로 그리다 보니까 완성에 있어서의 어떤 규칙성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 동굴은 이제 작가님이 어떤 보고 직접 그린 거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왜 작가님한테는 동굴으로 어둠을 표현했는지. 글쎄요, 저는 약간 옛날부터 환타지 이런 영화라든가 비현실적인 거, 현실보다는 좀 더 무의식 세계라든가 그런 공상 세계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현실 도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만의 이제 유일한 좀 즐거움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어릴 때는 동화 속에서 환타지를 찾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역경을 헤쳐나가는 영웅 심리 같은 거 제가 약간 환타지물 좋아하고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좀 반지의 제왕 같기도 하고. 예, 약간 그런 고대 환경이나 그런 이미지를 좋아해서인지 몰라도 되게 현실적인 그림보다는 약간 역사 속에 나올 것 같고 태고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리고 무의식에 더 가까운 그런 몽롱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도 자연스럽게.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무의식이나 어떤 이미지들이 겹쳐지면서 그게 감정이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연의 이제 형상들도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데 그게 약간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보면은 어떤 거친 어떤 형상들 그런 것들이 감정을 형태화시키고 이미지화시킬 때 제 감정과 같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거친 표현에 있어서는 제 감정도 같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격정적인 풍경의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그거를 이미지화 시키는 하나의 저만의 기법? 그래서 결국에 보여주면은 이게 사실적인 풍경이 아니고 되게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에 치우치는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작가님의 작품은 약간 더 웅장하다고 할까? 그런 웅장한 느낌들이 사실 쉽게 볼 수는 없잖아요. 뭐 태풍이 몰아치거나 뭔가 휘몰아칠 때는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어쨌든 작가님의 그 감정 표현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정에 우선적으로 돼서 자연적인 형상들을 차용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이미지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중심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단순한 어떤 자연적인 형태보다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감정적인 색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무겁고 좀 더 극적인 게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재창조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현재의 느낌을 작품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때의 어떤 그 감정들. 네. 작가님이 이때는 이런 감정이었구나. 그래서 뭔가 풍경이 멈춰있다 생각보다는 살아있는 듯한 느낌? 약간 꿈틀꿈틀? 그래서 더 웅장한가? 물론 보는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해석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동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뭐 헤어리 뭐 공간 뭐 블랙홀이야?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정형화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재미가 좀 더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나무야 숲이야 아니면 뭐 돌이야 뭐야 물이야 강이야 하늘이야 구분이 없이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생기는 것 같고요. 구상일 수도 있고 추상일 수도 예. 있고.
근데 작가님, 저 뒤에 있는 작품 같은 게 좀 이거보단 밝은 느낌이 나는데. 아, 그래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작업을 한 작품이거든요. 오히려 코로나 때 많이 힘들어서 그림이 더 어두워질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코로나 때 되게 충격이었던 게 되게 밝은 걸 그리워하게 되더라고요. 숲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때 제가 집에만 치과에 있었던 게 뭔가 억울한 거 있잖아요. 언제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너무 밖에 아름다운 그 풍경들이 있는데 너무 내 안에 동굴 속에만 있었던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선 녹색 내음이랑 숲이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좀 많이 돌아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좋은 걸 왜 몰랐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현실에 뭐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딱딱한 그런 계급사회라 양육강식 그런 거에서 되게 벗어나고 싶고, 이건 숲은 되게 자연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단지 시간과 흔적들, 그래서 다시 그 안에서 다시 또 다른 공간이 생기고 또 다른 숲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울려서 되게 아름답고 인위적이지 않는 그런 신비한 공간, 거기에 아마 창안에서 지금 숲속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저렇게 이제 빛과 어둠에 관한 작업과 홀로 되어 있는 섬 시리즈, 뭐 산 시리즈, 약간 중후하고 무겁고 극적인 감정의 표현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좀 흐트러지고 좀 더 열리는 듯한 푸르름, 그런 산뜻하고 막 아무도 없는 그 청정함,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더 와닿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작가님 계속 이제 밝고 화사하게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도대체 뭐가 밝고 화사한 거지? 딱 봤을 때 저 작품 같은 이 동굴이고 그래서 잠깐 나온 것 같아. 아직 얘네들이 미련을 못 아직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지 않나. 근데 작업을 하면서 그래도 숲이잖아요. 숲에 대한 시간성이라든가 그 오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오랜 시간을 머물고 있고 안고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이나 뭐든 다 엮을 수 있는 심리적인 거에 가깝잖아요. 그런 오래된 것들이 이제 자연과 맞물려져 있을 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고전적인 그런 느낌 같은 게 저 작업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단지 저건 빛과 어둠이었고, 이거는 숲이라는 녹색의 어떤 좀 더 표면적인 그런 거에 더 가깝고, 저거는 어떤 감정적인 내면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이거 작가님 계속 말해 그 시간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시간성 때문에 이 중첩되고 계속 쌓아가는 것도 있는데, 작가님한테 그 시간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무수히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 작업하고 맞물려지는 것 같아요. 표현도 거기에 맞춰서 겹쳐지고 겹쳐져서 어떤 시간성을 표현하는 거고, 어떤 순간적인 드로잉이 아니고 시간에 의해서 중첩되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제가 진실성이라든가 내 안의 진지함,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정이 좀 더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작가님은 이 그림을 그린다가 아니고 작품을 만든다가 맞네요. 네. 하나하나씩. 예. 제가 빚어서. 그렇죠. 네. 왜냐면 처음부터 없는 풍경을 이미지화 해가지고.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일상적인 표면을 그리고 대상을 하는 거는 그냥 재현하면 되니까. 근데 내 어떤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새롭게 재창조하고 만들어낸다는 거는 사실 끝은 내가 정하는 건데 없는 끝을 계속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이, 사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그 그림할 때 완성도, 끝,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작업을 계속 한 10개를 그릴 거 하나에다가 막 10개를 집어넣는 듯한 그런 과오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점점 무겁고 단순화되는 경향도 생기고 여러 시행착오가 있는데, 근데 모든 작가들이 그럴 거예요. 어떤 걸 보고 그리고 뭘 하더라도 완성의 결정은 자기니까 그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타이밍에 잘 멈추면은 그게 더 좋은 작업으로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타이밍 잡기가 제일 어려우니까. 그래서 딱 정해놔야 돼요. 네. 네. 뭐 인생은 타이밍이다? 네. 아니, 끝 마무리가 중요한. 아, 네네네. 작가님의 세계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앉아서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예. 제가 작가님 얼굴도 한번 그려보고, 작가님 그래요? 스타일대로
대학원 때 보통 진로를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대학원 때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병원 생활을 1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면 네. 대단히 큰 사고잖아요. 네, 1년 넘게 엄청. 했다는 네. 거는. 네네. 그림이 그때 확 바뀔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된 거죠.